네, 한강 잠실 쪽에 잠시구역이 왔는데요. 밖에 한번 옆에 경치도 오늘은 전기 자전거입니다. 얼마 전이죠? 2018년 3월 하반기 전에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법이 바뀌면서부터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전기 자전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든 전기 자전거가 다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게 같은 경우는 30kg이 안 돼야 되고요. 이하여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스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구동 방식에는 파스 방식하고 스로틀 방식이 있는데요. 파스는 페달을 굴렸을 때 도움을 주는 페달 어시스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페달을 굴렸을 때만 배터리 힘을 주는 게 파스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전기 자전거가 파스 방식하고 스로틀 방식 같이 있다면, 그런 저전기 자전거라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또 속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속도는 시속으로 25km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25km를 넘었을 때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모터에 대한 출력을 제한을 둔 건데요. 48V 350W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페달 어시스트 방식은 니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알던 스포츠의 니모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아주 생소하죠. 니모, 물고기 이름도 아니고, 더군다나 뒤에 이제 27.5라는 숫자가 붙게 되는데요. 온도 36.5도 체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7.5는 휠셋 사이즈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24인치, 26인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6인치 자전거가 대부분 성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26인치보다 1.5인치를 더 인치업한 27.5에서 니모 27.5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니모 27.5의 기본 전기 자전거 스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길이는 약 180cm, 1.8m 정도 있고요. 바닥에서부터 이 자전거 높이까지는 약 110cm. 안장 높이까지는 안장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겠죠. 보통 한 90cm, 80에서 한 90, 1m까지 높이게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무게가 약 23kg 정도인데요. 일반 이렇게 마운팅형 산악용 자전거를 일반 26인치짜리를 무게를 재보니까 약 15kg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산악용 자전거에 비해서 약 7kg에서 8kg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셋이 1.5인치 정도만 커졌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커져 보이다 보니까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커 보이게 됩니다.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배터리하고 모터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배터리는 이쪽에 프레임 안에 장착돼서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키를 넣어 가지고 잡아 당겨서 집에서 충전하고 다시 끼우던 거,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전기 자전거도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는 이런 이륜 자전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약 3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를 볼 것 같으면,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 36V 그리고 250W 출력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전기 시스템에서 전압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48V부터 40V가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체에 감전사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자전거는 36V, 그다지 높지 않은 전압이기 때문에 크게 감전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어 변속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기어 변속기는 시마노 7단 변속이 가능하고요. 물리적인 게 아닌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가속을 하는 게 이제 3단계로 가능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기어 변속하는 거는 7단 시마노 변속기가 있습니다. 이 시마노 변속기로 변속을 하면 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쪽에 조그만한 디지털 계기판이 있는데요. 그 계기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배터리 보조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파스 1로 해서, 이 파스라는 거는 배터리 이 힘을 빌리는 건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1, 2, 3 이렇게 3단계로 나는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더 배터리 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배터리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래 주행하겠다 싶으면 파스 0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스 0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파스 0으로 해놓고 달리고 있다가 좀 지치면 배터리 힘을 빌려서 파스 1이나 2 정도로, 언덕 같은 데 한 3 정도로 해서 주행하면 꽤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거리를 주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는 지금 일반 로드바이크형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마운틴 바이크처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고 폭이 넓고 편안합니다. 타이어도 물론 넓지만 이 밑에 유압식 서스펜션이 굉장히 충격을 잘 흡수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웬만한 충격은 그냥 무시하고 간다고 할 정도로 편안한 주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하는 기기가 있는데요, 이 기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합니다. 전원 켜고 끄고, 그리고 플러스는 파스 1, 2, 3 증가, 그리고 마이너스를 누를 때는 3, 2, 1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고요. 파스 0도 가능합니다. 파스 0 같은 경우는 배터리 힘을 쓰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일반 자전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동 방식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앙에 있는 크랭크 축을 돌려서 하는 미드 방식, 중앙에 굴림 방식에서 미드 방식하고, 이쪽 뒤에 바퀴 축을 돌리는 허브 방식으로 나뉘겠습니다. 이 자전거 니모 27.5 같은 경우에는 미드 방식은 아닌 뒤에 허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여기 이쪽 배터리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프레임 안에 들어있어서 상당 부분 물이나 이런 거에 튀거나 적당한 충격에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를 켜게 되면은 계기판, 이 소형의 디지털 계기판에서 한 5개 정도로 5개 칸으로 배터리를 표시해 주는데요, 파스 1을 이용해서 구동할 때는 약 50km에서 60km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파스 1, 2, 3 변형하면서 주행을 했는데요, 약 31km 했고, 배터리는 지금 3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트인데요, 시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푹신푹신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넓어서 굉장히 편안한, 오래 앉아서 오래 주행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은 그렇게 주행감을,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요, 이쪽 디지털 계기판 밑에 소형의 페달 같이 이렇게 누르는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전원을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스 1에 고정이 됩니다. 지쳤다, 자전거를 끌고 가고 싶다, 한 손으로 끌고 가고 싶다고 할 때는 이 파스를 0으로 놓고, 파스로 0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 페달을 갖다가 앞으로 누르면 약 시속 2km 정도의 속도로 자전거가 서서히 구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핸들바를 잡고 그냥 천천히 끌고 가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자전거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표시하는 디지털 계기판에서는 속도, 그리고 주행 거리, 트립 하면 얼마나 주행했는가, 전원을 켰을 때 하고 다시 꺼질 때까지 트립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트립이 표시되는데요, 이 트립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킨 상태에서 전원 다시 꺼질 때까지의 트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전원이 꺼진 상태에 다시 켜서 트립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오도미터라고 트립 이후에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걸로 총 주행거리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짐바지가 있는데요, 이거 아들 태우고 달려봤는데요, 아주 편하게 잘 달리실 수 있었고, 2명이 타고서도 아주 손쉽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페달 파스 1, 2 놓고도 손쉽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거를 며칠 동안 좀 타보았는데요, 이 자전거라서 물론 많이 편안하죠. 언덕 올라갈 때나 지쳤을 때
전기의 힘을, 배터리의 힘을 빌려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편안했습니다. 가족끼리 간다던가 할 때 전기자전거가 아닌 다른 가족의 자전거를 밀어줄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뭐 언덕 올라갈 때 같이 밀어서 올려주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파스 1에서 그러니까 전기로 1단 되는 거죠. 파스 1 상태에서 그 DC 모터 제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천천히, 보통 전기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거나 뭐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파스 방식에서 페달을 밟았을 때 그 페달에 밟았을 때의 힘이 전달되는 게 너무 급격하게 에너지가 전달돼 가지고 구동을 많이 시켜서 갑자기 튀어나간다던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니모 27.5 같은 경우에는 파스 1에서 모터 제어를 아주 정밀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위화감 없이 일반 자전거만큼의 힘이 가해지는 거에다가 그것도 서서히 더 추가적인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모터 제어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톤 스포츠 니모 27.5를 가지고 주행을 했는데요. 장점, 아주 편안한 주행감이 있어서 좋았고요. 안장이 너무 편안해서 오래 타는데 크게 무리 없이 엉덩이 아프지 않고 잘 탈 수 있었습니다. 뭐 전기자전거 하면 좋은 점이 배터리 힘을 빌린다는 거죠. 언덕 올라갈 때 아주 편했고요. 뭐 출퇴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이어나 서스펜션이 유압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주행, 뭐 웬만한 충격, 노면이 안 좋은 데는 다 그냥 무난히 지나가는, 약간 리무진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전거의 리무진? 예, 그 정도의 편안한 주행감을 보여줬습니다. 뭐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단점으로는 이동성이 좀 불편합니다. 뭐 자전거가 접어서 다닐 수 있는 폴더형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쉽게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싣고 이동해야 되는데요. 휠셋이 1.5인치 정도가 더 커지다 보니까 27.5인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전거가 좀 더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에는 싣고 내리는데 좀 쉽지 않았고, 또한 무게도 제법 나가서 23kg 가까이 좀 안 되게 나갔기 때문에 무거웠던 점이 좀 불편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거 또 하나 있네요. 크다 보니까 작은 엘리베이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불편했고요. 나머지 이하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이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전기자전거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물론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